안녕하세요. 14회 FAT 1급 실무수행평가를 풀어보겠습니다. 국제자전거고요. 자전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법인은 제6기 2015년도입니다. 네,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유 등록 자료 설명 각 부서의 현금 지출과 관련하여 소액 현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138번 정도금 개정 과목을 138번에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개정 과목을 수정하고 아래처럼 적유를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유 등록으로 들어가서요. 138번을 이동하실 때 스크롤 바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요. 코드에다가 138번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드가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글자가 써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전도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을 수정할 때는 Ctrl F1번을 누르고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넣고요. 수정을 하고 현금 적요 7번을 입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소액 현금 지급 입력을 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고요. 2번 볼게요. 정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를 그 중에서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데요. 보시면은 매출액 3억 30만원, 매출액 3억 30만원 맞고요. 매출원가 117000, 매출원가가 틀리네요. 그쵸? 여기는 137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나 매출원가를 클릭해서 열어보면은요. 상품 재고액 2천만원, 상품 재고액 2천만원, 단기 매입액 157000, 기말 상품 재고액 6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말 상품 재고는 이곳에서 바로 고칠 수가 없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상품을 기말 상품 재고액이 6천만원이잖아요. 이 상품을 6천만원으로 수정해 줍니다. 엔터를 누르고 6천만원으로 수정했고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안 변했어요. 117, 137 안 변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6천만원으로 변한 거 볼 수가 있죠. 다시 나가면은 117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가 117 맞고요. 매출 총이익이 183300 맞고 판관비가 98788,734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84511,266 맞고요. 영업의 수익이 없는데 여기는 영업의 수익이 이자 수익으로 1000만원이 있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자 수익을 1000만원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영업의 수익이 1000만원이 나왔고요. 영업의 수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 500만원, 그리고 아래쪽에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 차감전, 차감전, 순이익 89511,266 쭉 맞아요. 법인세 비용 200만원, 8751,266 네,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풀었고요.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 지급어음 명세 지급어음 252번 지급어음 명세에서 가려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탭을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탭을 눌러주세요. 자, 이동이 됐죠? 그리고 코드 7001번 입력하고 거래처명 불러와줬고요.
만기일자는 2015년 3월 5일, 2015년 3월 5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어음 번호에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을 하려면 F8번을 누르라고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 화면에서 F8번을 눌러서 어음을 등록합니다. 수령일이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어음 종류는 전자음이죠. 어음 종류는 전자음.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국민은행. 어음 시작번호. 시작번호가 없어요. 뭐 한글로 가나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숫자로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00 42014 100 61235 13142. 힘들죠? 네. 매수 판매 적어주고요. 등록. 또 등록해야 됩니다. 그쵸? 세무자전거도 등록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등록한다고 하고, 수령일은 2014년 10월 23일. 2014년 10월 23일 전자 맞고요. 금융기관 국민은행 맞고, 시작번호 역시 없고요. 어음 번호는 네, 틀리지 말고 00 42 014 10 231 235 13143.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매수는 판매 해서 등록. 네, 이젠 등록 안 할 거죠? 다 등록했습니다. 아니요. 하고, 이제 어음 번호에서 F2를 누릅니다. 그럼 등록한 게 나오죠? 42번. 끝나는 거 42번.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해서 금액은 2천만원. 2천만원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는 7002번이죠? 7002번의 세무자전거. 7002번의 세무자전거. 만기일자는 2015년 2월 14일. 2015년 2월 14일. 하고 어음번호는 F2번을 눌러서 방금 전에 입력을 한 어음번호 끝자리만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43번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금액을 10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줬고요. 전자어음을 등록했고,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방금 전에 다 등록을 했죠. 그래서 나가시면은 3번 문제도 다 푸른 것이 되겠습니다. 네, 4번 풀어볼게요. 네, 바로 문제 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신용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계약금을 입금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자전거가 85만원을 나의 통장으로, 신한은행 통장을 입금해줬네요. 견적서대로 상품 주문을 받고 850만원에 10%에 해당하는 85만원을 계약금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8월 5일이죠? 네, 8월 5일 일반 전표로 가셔서 8월 달에 입력할 게 많아요. 제가 아까 밑에 보니까는 그냥 여기서 8월 5일로 입력을 안 하고 8월 5일만 하면은 8월 5일 하나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8월 달만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8월 2일을 선택하고요. 계약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자산이 늘어났죠?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에 신한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냐면 85만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것은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에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어디서 받았냐요? 미래자전거에서 받았습니다. 미래자전거로부터 받았고요. 85만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행어음 만기 결제, 한양자전거 전자음, 당자예금 국민은행의 거래 내역.
나의 통장에 당좌 예금에 돈이 나갔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에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은 상품 구매 자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만기일이 도래해서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자 어음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출이 되었으니까 지급해야 할 어음이었던 거죠.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지급 어음이 인출된 겁니다. 지급 어음은 나의 부채니까 예전에 대변에 기록해져 있었을 텐데요. 이제 차변에 지급 어음을 기록을 해볼까요? 자, 거래일 8월 10일 차변에 지급 어음 252번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는 한양 자전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 자전거로 되어 있고요. 13200 13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었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13200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올려볼까요? 예전에 지급어음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지급어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지급을 했어요. 결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면서 예전에 부채로 있었던 것을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나의 통장에서, 국민은행 통장에서 당좌 예금으로 돈이 나갔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어음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어음 이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F3 키를 누르면은 자금 관리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네요. 기능 모음으로 해서 자금 관리 이쪽에도 있죠. 직접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결제, 지금 결제를 한 거잖아요. 그쵸? 8월 10일 날 결제를 해준 겁니다. 결제를 해줬으니까 결제가 맞고요. 그리고 어음 번호는 선택을 하면 나오겠죠. F2를 눌러서 8, 9번 끝에 자리만 보겠습니다. 8, 9번 맞죠? 그리고 금액도 맞고 해서 이 어음 번호를 선택해주면은, 그리고 엔터를 넣어주시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급어음은 예전에 부채였기 때문에 차변에 적어주시면서 없애졌고요. 나의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어음이기 때문에 지급어음 관리 F3번을 누르면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캡처나 여러 화면 때문에 안 들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모음에서 자금 관리를 직접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급어음 예전에 어음 번호 기록했던 것을 선택을 해서 엔터를 쳤습니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관리까지 끝났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대손의 발생과 설정 없나요? 8월 20일 사계절 자전거의 파손으로 상품 외상 대금 전액을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 시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대손세의 공제는 고려하지 말 것. 우선 사계절 자전거로부터 얼마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외상 매출금 클릭해볼까요? 사계절 자전거. 너무 많이 나오죠? 우선 대손 충당금만 4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자전거의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원장에서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외상 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일 거고요. 거래처 분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처는 사계절 자전거 104번 하면은 사계절 자전거로부터 외상 매출금이 60만원이 있었습니다. 66만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일반 전표에 가서 8월 22일자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아까 40만원 있었죠?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대손 충당 109번의 대손 충당금이 4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만원을 기록을 해주고요. 아까 사계절 자전거가 66만원이었죠? 66만원이니까 26만원을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닌 835번의 대손상각비로 해서 26만원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지금 상품이잖아요. 상품 이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입력해주고요. 지금은 상품의 대손상각이니까는 835번 계정에 대손상각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만원을 입력을 하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없애야 되죠. 108번에 사계절 자전거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 66만원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아까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40만원 있는 거 봤죠? 40만원을 보고 차변에 기록해주면서 없애주고요. 대손상각비 26만원은 거래처 원장에서 사계절 자전거에 외상매출금이 66만원이 있는 것을 보고 추가로 26만원을 더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자전거의 외상매출금 66만원을 모두 없애주면서 회계 처리를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835번의 대손상각비, 아까 그리고 900번대의 대손상각비가 있었는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835번 기타 935번 935번은 931, 960 여기가 되겠죠? 935번, 934번이었네요. 934번은 영업 외 비용이 되고요. 아까 830번 때는 판관비의 대손상각비가 되겠습니다. 834번? 830 다시 볼까요? 835번 835번은 판관비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900번대의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까지 마쳤고요. 4번 보겠습니다. 창 좀 닫고요. 자, 일반 거래 국세전자 납부 확인서 쭉 보시고 8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언제 납부했을까요? 위쪽에 보시면 납부일자가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달 일반 전표를 열어보시면은 예수금으로 8월 25일날 17만 5천원을 납부 금액을 예수금으로 대변에 해놓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예수금을 9월 10일날 납부한 겁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러면은 9월 10일날 예수금,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서 17만 5천원을 납부를 한 거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 신한은행 17만 5천원을 납부를 해준 거죠. 네. 거래자료를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8월분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잡아놨었는데요. 대변에 예수금으로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9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줘야 돼요. 세법상. 그러면 예수금을 다시 차변에다가 적어주시면서 예전에 대변에 기입됐 8월달에 대변에 기입됐던 것을 차변에 17만 5천원으로 적어주면서 상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계좌 신한은행에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문제 먼저 읽어볼까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보험료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입력하면 되겠네요. 9월 27일이죠. 거래 일자가 9월 27일.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의 보험료를 사용하겠습니다. 보험료 거래처는 입력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0만원. 그리고 대변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하면 되겠죠? 자, 보험료 90만원을, 자동차 보험료 90만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대출금 이자 계산서,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상환액과 이자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9월 30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9월 30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 신한은행 계좌에서 얼마를 이체했나요? 5150000, 5150000을 이체했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뭐를 이체했나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500만원인데 계정 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정 과목을 대출일이 2015년 1월이고 9월 30일 날 상환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했을 거예요. 단기 차입금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98,005) 전체 하면은 나타나죠. 단기 차입금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렸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나오나요? 1월 30일 날 빌렸네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렸죠. 500만원을 빌렸었습니다. 500만원을 빌린 걸 없앴고, 그리고 이자를 지급을 했죠. 15만원. 차변에 이자 비용 15만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2번을 풀어봤습니다.